거세요? 와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진짜 맛있었어 그때. 딸기 히비스커스나 뭐 이런. 뭐예요? 공개할까요? 네. 뭐야? 어떻게 또 이렇게 진짜 오랜만이야. 요번에 코스트코 커피 리뷰를 하려고 코스트코에 직접 방문을 해서 커피 원두를 전부 다 사봤는데요. 코스트코 많이 와보셨나요? 4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5년? 카페 컨설팅 했을 때 식자재 같은 거, 재료 같은 거 코스트코에서 살 때가 많이 있었죠. 코스트코에서 사면 싸니까 많이 살 수 있고. 코스트코 오면은 막 필수로 사야 되는 그런 템들이 있을 텐데. 고기가 여기가 좀 유명한 커플랜드 고기. 그 소고기라든가. 와, 아 이래서 오는구나. 아 근데 이거 사서 놓으면은 또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있어야 이런 거 먹지. 맥주 안 먹죠 사실? 위스키는 먹죠 제가 요즘에. 좋아하시는 위스키 있나요? 아니 나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그런 단계 아니야. 그린라벨을 되게 추천하는데 근데 발베니 16년 프렌치 오크 싱글 몰트 위스키. 지금 나 이거 보러 온 게 아닌데. 검색 한번 해보자. 프렌치 오크. 비싸네? 28만 원. 아 원두도 많이 사야 되는데. 아씨. 네. 어허. 아 여기 홀빈이구나. 오. 31,990원. 39,990원. 1kg, 1.13kg. 일단 하나씩 다 사볼까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건 다 샀습니다. 와 이거 다 사. 와 씨. 200g 이런 게 없어서. 그러니까 1kg만 있으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겠네. 이거를 이렇게 다 먹어볼 수 없겠네. 많은 분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손하게 겸허히. 와. 와. 야 이거. 야 이거 숯인데? 와. 이 색깔 진짜 처음 보는데? 와. 미쳤다. 기대되는 맛이 있으신가요? 나 이거 그냥 오늘 먹으면 미각 잃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같이 평가할 수가 없는 정도야. 그래도 요거는 괜찮고. 얘 괜찮네. 얘가 약간 좀 이런 애들이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애들이고 이렇게까지 진할 줄 몰랐어. 색깔이 거의 암흑이야. 얘는 온도 상태가 좀 안 좋네. 근데 사실 뭐 이런 정도의 커피들은 지금 뭐 외관 상태를 평가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배전도 낮은 애들이 홀빈 상태가 좋아. 배전도 높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깨져 있죠. 왜 그러냐면 브로큰 빈 같은 게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이미 커피의 밀도가 낮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서지기가 쉬운 상태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대형 공장 체계이기 때문에 커피가 이동하는 자체도 막 이렇게 관을 통해서 이동하거든요. 바람을 통해서. 그러면 깨지기가 쉬워요. 원두 유통하다 보니까 그렇고. 봐봐 이런 애들은 진짜 깨지기 쉬워요. 이거 진짜 새까맣죠? 이렇게 하면 그냥 깨져요. 그냥 이렇게 살짝 눌렀는데도 깨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깨진 게 온전히 결점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깨진 빈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깨지니까. 쉽게 깨지면 뭐다? 그만큼 추출하기가 쉬워진다. 그쵸? 조직이 말랑말랑해져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좀만 부어주면 추출하기가 쉬워진다. 그 말은 뭐다? 이런 거는 쓴데 더 쓰다. 이미 쓴데 그 쓴맛을 더 추출하기가 쉽다. 이런 거죠. 야, 얘도 진짜 장난 아니네. 오케이! 가시죠. 와우. 근데 분쇄하니까 또 차이가 있네. 그 검은 빈에서 더 차이가 있네. 얘가 더 검네. 얘는 좀 괜찮네. 얘는 가양이네. 햄리를 오랜만에 먹어봐야겠다. 얘 좋은데? 얘랑? 얘가 제일 좋은데?
배전도 높은 것들끼리 커피하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배전도 높은 커피들은 커핑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커핑은 배전도가 다 같은 조건 하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두의 퀄리티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한 프로토콜이니까. 근데 이런 다크로스팅들도 커핑으로 할 때가 많아요. 보통 이제 로스터리나 이런 데들은 커핑으로 하죠. 왜냐면 변수가 동일하게 되니까 맛있다 맛없다를 떠나서 퀄리티가 일정하냐 이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야, 이 색은 진짜 얘는 정말 거의 무슨 르르르르 1번. 오, 우와, 우와, 어떠세요? 써. 이게 그냥 써요. 이건 다크 초콜릿이 아니라 진짜 스모키함의 감칠맛은 근데 적어. 너무 태운 강배전의 전형적인 느낌이지. 감칠맛은 오히려 적고 타격감이 진짜 세고요. 두 번째. 왜 덜 쓰게 느껴지네. 입이 지금 마비 됐나? 와, 얘는 그래도 좀 낫다. 아직 커피 안에 있는 향미 성분들이 다 날아가지 않았어. 입안의 질감도 얘보다는 좋고요. 산도도 어느 정도 느껴지고, 얘는 스모키함이라고 하면은 얘는 좀 다크 초콜릿 정도? 그 초콜릿함이 아직 살아있어요. 3번. 얘 산미가 좋네. 먹으면 먹을수록. 핵과 쪽도 좀 느껴진다. 괜찮다. 밸런스가 좋은데? 에스프레소로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얘는 좀 밋밋해요. 로스팅 포인트가 얘만큼 다크하진 않은데 너티함이 좀 주로 이루고, 얘도 살짝의 다크 초콜릿에서 밀크 초콜릿 사이인데 텍스처나 구조감이 좀 부족해요. 좀 단조로워. 4번. 어우! 야, 얘네 진짜 서로 뭐 진짜 누가 쓰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정도 로스팅 포인트가 강하게 가면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 어떤 콩이든 비슷해지는 거야. 그냥 우리 하나로 가는 거야. 5번. 진짜 커핑을 처음 해보는 것 같다. 헤이즐넛은 되게 아리다, 언밸런스하다. 헤이즐넛 향은 잘 나는데 커피로 먹으니까 산미가 굉장히 세게 치고 들어오네. 1번이나 4번처럼 쓰진 않는데 얘네가 지금 배전도가 제일 높고 얘는 그 다음 높고 1, 2, 3, 4, 5, 6, 7번 5, 6, 7번 맛있다. 그러니까 은은한 꽃향이랑 그 다음에 복숭아나 살구 그쪽 햇가리 노트들도 있네요. 에티오피아 다 블렌딩 되어 있는, 물론 이제 그게 막 우리가 생각한 G1만큼의 높은 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에티오피아가 섞여 있는 신경 쓴 블렌드다. 8번 무난 쓴 단 약간의 산미 그냥 그런 게 밸런스가 있는. 4번이랑 강도가 동일한데 좀 더 부드러워요. 전체적인 느낌이 볶음 견과류부터 시작해서 다크 초콜릿 그리고 스모키함 살짝 이어지는. 1번 4번은 그냥 나야 약간 이런 느낌. 나야 나 강배전으로 나를 설명할 수 없어. 오호호 호호호. 와, 얘네가 다른 애들이 배전도가 높으니까 지금 얘네 7번 9번이 상대적으로 배전도가 낮거든요. 얘가 좀 더 살구 복숭아 잼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좀 더 바닐라 뭐 사과 약간 호박 같은 단향도 같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당도가 좀 진 듯해. 근데 얘가 좀 더 산뜻해. 맛있다. 그리고 입에 거친 것도 없고 모난 게 없어. 와, 이 정도 퀄리티면 괜찮네. 신경 많이 썼네요. 요거랑 얘는. 자, 10번 먹어보겠습니다. 10번. 얘도 괜찮다. 얘도 미디움 로스팅이고 신경을 많이 썼 느낌인데 좀 더 단맛이 위주예요. 바닐라에 이어서 견과류, 좀 캐러멜 그런 느낌.
이게 뒤쪽이 좋네. 얘는 훨씬 에티오피아 톤이 강한데? 라벤더, 그 다음에 자두, 베리톤까지 살짝 더 갖고 있는? 얘네들은 좀 더 살구나 복숭아 같은 느낌이라면 와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니 코스콘도 생각보다 괜찮아. 여기 먹고 여기 오니까 거의 뭐 진짜 이게 바로 스페셜티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여기가 파나마다. 여기가 파나마네 약간. 야, 이 색은 진짜 이봐 이 금붕어 기억력 1번, 4번, 12번 중에 뭐가 제일 성향? 그런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요. 근데 지금 이거 2개 먹고 1번 먹으니까 1번에서 시트러스한 느낌이 나. 이게 바로 상대적인 회생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 있죠. 우유랑 섞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는 후미에 너무 비터하고 떫은 맛이 나오지 않게 앞에서 일찍 끊어버려야 돼. 깔끔하게. 그 다음에 약간 가수를 좀 많이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런 거 충분히 살릴 수 있어. 근데 굳이 살려야 할까? 그러니까 이제 왜 굳이? 일단 요거 3개는 필터로 잘 내려 마시면 맛있겠다. 필터로도. 그 정도로 치면 그래도 다크 블렌드이긴 한데. CT 정도 될 것 같은데? 미디움 다크 사이? 아! 야 이거 노노해. 앞으로 당긴 거는 좀 쓴 거. 중간 연결들이 초콜릿과 너트 그리고 약간 시트러스 밸런스. 죄송해요. 이거 한 번만 더. 지금 거의 BOP급으로 오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힘든 게 배전도 막 들쑥날쑥하니까 입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데 많이 먹어야 돼요. 너무 강도가 세니까 이게 입안에서 방해. 뭔가 더 세밀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약간 쉽지가 않은데 뭔가 지금 좀 감이 잡혔어. 오케이 다 마셨습니다.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일단 제가 고른 탑3는 이게 뒤쪽이 좋네. 얘네들은 좀 더 살구나 복숭아 같은 느낌이라면 2번입니다. 의외죠? 2번.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2번이 밸런스가 좋아. 얘가 좀 배전도가 높은 편이에요. 높은 편인데 근데 너무 막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엄청 다크하지 않고 시트릭한 노트랑 견과류 그리고 초콜릿까지 베리에이션이 넓거든요. 쓴맛까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여서 완성도가 높아서 제가 3등으로 꼽았습니다. 얘는 필터로도 괜찮고 에스프레소로도 맛있어요. 이러는 친구들은 아메리카노, 라떼 이런 거 다 맛있을 거야 얘는. 그래서 자칫하면 너무 쓴 추출이 될 수 있는데 좀만 잘 추출하면 되게 완성도 높은 대중적인 커피가 될 것 같아요. 이게 3등 원두 공개하겠습니다. 오케이 3등 원두 뭐야? 궁금해. 한번 봐봐요. 봐요? 오! 아 진짜로? 정면 한번 보여주시죠. 스타벅스가 이런 콘텐츠에서 탑기어인 게 진짜 저 이제 엄청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완성도 있었어요. 점수로는 얘보다 높은 커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얘를 4등으로 꼽을지 3등으로 꼽을지. 근데 얘는 에스프레소도 그렇고 필터로도 그렇고 모두 좀 다 호불호 없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완성도가 높다. 그러면 2등 탑2? 탑2는 9번입니다. 9번 뭐지? 어디지? 이거지? 9번. 9번! 에티오피아 랜드레이스가 가지고 있는 꽃과 핵과류 노트들이 굉장히 좋은 커피였어요. 얘는 특히나 필터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에스프레소도 괜찮아요. 왜냐면 중간에 은은한 단맛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근데 에스프레소는 산미가 쭉 찌를 수 있어. 보통 코스트코에서 커피를 사 드시는 분들은 대중적인 커피를 굉장히 선호하시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로 먹었을 때 그런 특유의 단맛이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감칠맛이나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어요. 자동 머신을 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머신으로 사용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좀 너무 날카로워질 수 있어요. 에스프레소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시간을 좀 길게 충분히 천천히 추출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필터로 만약에 하면은 조금 어두운 편이니까 뭐 칼리타 뭐 이런 그런 레시피들 추천하시나요? 밝기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저는 6888 해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정인영 마리사님의 484 레시피 있죠. 그런 것도 어울릴 수 있어요. 이런 거. 필터로 마시면은 그래도 꽤나 괜찮은 어떤 밸런스의 커피를 느끼실 수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 어?
근데 나는 이거 스페셜티 로스터리 같은데? 물론 이제 막 G1 뭐 2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나 신경을 썼다. 어디요? 뭐야? 따라라라라라 테라로사 대망의 1위 갑니까? 네. 대망의 1위 두구두구 해주세요. 1위는 바로 11번! 이거 진짜 맛있었어 그때. 딸기 진짜 딸기. 얘는 딸기에 라스베리 그리고 조금의 어떤 포도 느낌도 있고 자두 이런 햇거리 쪽에서도 붉은 노트, 플로랄 가면은 히비스커스나 뭐 이런 붉은 꽃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커피인데 이거 식으면 식을수록 더 맛있었어. 이거 프라그넌스에서 내가 아마 아까 되게 좋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맛있어. 물론 엄청 높은 등급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는 그래도 다채로운 플레이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얘도 브루잉과 에스프레소 모두 괜찮은 라떼도 맛있을 거야. 얘는 라떼로 마시면은 아마 건포도 플러스 초콜릿 무스 같은 느낌이 나는 커피들이에요. 이런 게 아주 좋은 커피다. 사 드실만 하다. 이거는 얼마죠 근데? 가격이 중요하다. 가격이 중요하다. 뭐예요? 공개할까요? 네, 공개하겠습니다. 뭐야? 어떻게 또 이렇게 와 논란이 아니 그러면 뭐야? 모모스랑 리블이 어딨어? 와 씨. 또 맛에 이거는 1.01kg에 29,900원. 그러니까 모든 원두보다 가격이 제일 싼 원두고요. 이 정도면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치우님이 폴마셋에 지분이 있어요. 와 근데 맛있다. 확실히 맛있어요. 얘 그냥 이런 거 드세요. 그냥 내가 꼭 코스트코에서 커피를 사 먹어야겠다. 코스트코는 또 긴급성이잖아. 바로 사가지고 바로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조금 도전적으로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 2, 3등은 확실히 맛있어. 3등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호불호 없는 커피. 2등은 조금 이런 단맛이나 묵직감, 감칠맛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산뜻한 향미. 1등은 굉장히 다채로워요. 격동적이에요. 딸기, 초콜릿 톤, 단맛 잘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제가 그리고 추가로 동료한 4등을 꼽았던 게 7번이에요. 7번. 이 커피도 괜찮았어요. 이 커피를 제가 3등이랑 마지막까지 굉장히 고민했던 커피였어요. 이것도 에티오피아가 들어간 커피인 것 같거든요. 시트러스한 노트랑 햇거리 노트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단맛의 지탱력이 조금 아쉬웠어. 그래서 살짝 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쉬웠다. 이건 뭔가요? 왜 이렇게 떨려? 이거 코스트코가 제일 떨리는 것 같아. 어쨌든 2번이 조금 더 밸런스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측면. 네. 이번이 좀 더 범용적이에요. 이건 뭐야? 뭐야? 모모스구나. 와. 모모스 커피 하우스 블렌드. 제가 알기로는 모모스가 코스트코 납품용 라인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맛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마지막까지 스타벅스와 모모스를 열심히 고민한 거 아니야? 제가 그러면 5등을 뭘 뽑았냐면 3번. 3번이 얘도 밸런스가 진짜 좋았어요. 산미와 단맛과 쓴맛의 밸런스가 좀 좋았어요. 포인트는 방금 뽑은 4개의 커피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얘도 살짝 다크로스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이게 중간 정도의 배정도에서. 뭐예요 이거? 와 근데 이거 좋다. 디카페인 괜찮다. 이거는 좋았어요. 밸런스 좋고. 참고로 3번부터는 핸드드립보다는 에스프레소로 추천하긴 해요. 이런 커피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자동 머신 정말 신경 많이 쓰기 싫고 생각 없이 넣고 먹고 싶다. 1, 4, 12 드시는 거를 추천. 필터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저는 드립으로는. 핸드드립을 만약에 굳이 먹고 싶다 그러면 옛날 그 일본식 방식 있잖아요. 가수에서 먹는 거 아니추 레시피나 혹은 제가 옛날에 했던 칼리타 레시피 있거든요. 진액 원액 내려가지고 가수에서 먹는 거 그런 레시피로 내려 드셔야 돼요. 이거 논외로 했는데 요 헤이즐넛은 사실 괜찮아요. 매력이 있어요. 저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헤이즐넛. 그래서 그냥 나는 커피 원물의 향기를 뭐 그게 큰 상관이 없다. 좀 헤이즐넛 향 은은하게 즐기시면서 드시고 싶다 한다면 뭐 나쁘지 않다. 그래도 커피 본연의 향을 즐기실 수 있는 커피들을 오늘 추천드린 커피들 중에 한번 구매하셔서 좀 도전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스트코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호호호. 도마세트. 오늘 제가 고른 커피들 다 매력과 특징이 또 다르니까요. 코스트코에서 장 보실 일 있으시면은 한 번씩 맛 보시고, 아, 나는 자동 머신을 사용하니까 좀 더 그냥 편하게 그냥 괜찮은 커피만 즐기고 싶어. 그러면 이제 다크로스팅 쪽으로 가시는 거고, 나는 좀 더 뭐 산미나 이런 다채로운 플레이버를 지키고 싶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뭐 미디움 로스팅까지 이렇게 한 번씩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근데 나는 되게 편견이 커클랜드 진짜 다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꽤나 그래도 커클랜드 게, 물론 이것도 다크한 편이긴 하지만 더 다크한 게 있었다는 걸 오늘 느끼네. 아, 커클랜드구나. 네.